창원시가 전국 최대 규모의 초대형 이순신 동상을 진해 대발령 정상에 세우겠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관주도 전시 행정이다라는 악플과 비판도 있는 반면에 지역 인사들은 군항에 어울리는 상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찬성 입장을 냈는데요. 초대형 이순신 동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감시리스트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초대형 이순신 동상 최선입니까?입니다. 옛 군부대터였던 진해 대발령곡의 정상부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이 승리한 앙골포해전 등이 열린 진해만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창원시가 이곳에 높이 100m 규모의 이순신 장군 타워 건립을 추진합니다. 하늘에서도 바다 어디에서도 보일 수 있는 그런 동상을 이순신의 동상을 만들어서 충무공의 정신으로 우리 시민들이 좀 통합되고 사업비 약 200억 원 규모로 오는 2021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타워가 위치할 정상부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로 이 가파른 경사로에는 노약자용 모노레일도 설치됩니다. 하지만 기대보다 해결해야 할 난제와 우려가 더 큽니다. 건립 예정지가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개발을 위해서는 국토부와 협의를 거친 뒤 도시공원 시설로 바꿔야 합니다. 또 건축물 높이가 45m 이하로 제한된 비행 안전구역이라 해군 당국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사업 내용에 중복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진해 연도에 신항 랜드마크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데다 해양공원에도 진해만을 조망할 수 있는 높이 136m의 솔라타워가 들어서 있습니다. 솔라타워는 이순신타워 예정지에서 불과 5km, 자동차로 10여 분 정도 거리입니다. 해군도시 진해를 이순신 장군과 결합해 관광지로 키운다는 계획이지만 이미 이순신 장군과 관련한 관광 콘텐츠는 전국 곳곳에 넘쳐납니다. 이미 건립되었거나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이순신 동상만 서울 광화문을 비롯해 전남 진도와 여수, 목포 등 전국에 9곳이나 됩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창원시가 작은 예산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좀 찾고 난 다음에 이것이 개안하는 게 어떻겠냐. 창원시는 올 하반기 이순신 타워의 타당성 용역을 한 뒤 내년 상반기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공청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사업이 현실화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좀 많아 보이긴 하는데요. 변호사님은 이 뉴스 처음 듣고 어떠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위인 중에 이순신 장군 굉장히 좋아합니다. 뭔가 고독한 그런 면도 그렇고 모든 전투에서 승리를 하셨다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동상은 상당히 좀 뜬금없다. 왜냐하면 전국에 동상이 너무 많거든요. 특히 이순신 동상은 통영에만 가도 있고 뭐 서울역 광화문 가도 있고 네. 진해에도 있고 심지어 저희 딸 학교에도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 다 있는 거의 있는 것으로 네. 그걸 알고 있는데 우리가 뭐 동상 없어갖고 이순신 장군 모르는 동상 없다고 해서 이순신 장군 모르는 것도 아니고 동상이 있다고 해서 이순신 장군을 더 칭송하게 되는 것도 아닌데 왜 하필이면 동상이고 또 이렇게 큰 동상일까? 상당히 좀 황당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죠.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지 않는 국민들이 있겠습니까? 역사적 인물 중에서 네. 가장 존경하는 세종대왕과 함께 존경받는 그런 인물인데 저도 그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는 책에 놓으면 거의 다 사볼 정도로 그게 심취해 있었고 네. 또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특강도 제가 몇 번 한 적도 있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이순신 장군 동상을 세우겠다는 데서 좀 의아해하고요. 이 창원만의 특색이 있는 창원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뭔가 시민들이 알리고 관광을 유치하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그 동상 문제는 올 초부터 창원시 안에서 공식 비공식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아, 발표야 그래요? 최근에 이제 했었고요. 제가 이제 환경해양 상임위원장인데 해양 부분에 우리 진해가 부산신항하고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신항의 60%가 우리 창원시 진해구인데 그것도 최근에 또 경상남도하고 부산에서 제2신항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2신항 부지의 100%는 창원시 진해구 부지거든요. 네. 그 옆에 보면은 연도라는 데가 있습니다. 연도 해상문화공원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신항을 건설함으로써 이제 소멸업이라든지 뭐 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고려해서 공원을 1,000억을 들여서 멋진 공원을 조성해주겠다. 이건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아닌 해상수산부나 부산항만공사 네. 국비로 가지고 지어주겠다.
하니까 그러면 창원시가 지어주려면 창원시 랜드마크에 맞는 걸 좀 지어달라 해서 그때 신앙사업 소장 저한테 업무 보고를 의원님 이순신 장군 어떻습니까? 그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제 뭐 전 세계 배들이 부산 신앙이나 진해 신앙을 쫙 오면 이순신 장군이 탁 들어가 있으면 야 대한민국 이순신 장군 바다를 지킨 한림해상공원 앞에 얼마나 멋지지 않느냐 이렇게 뭐 제안하셔서 그만큼 이 이순신 장군 동상 건립은 다양한 의견이 있었던 거고요. 그 당시 저한테 제안한 건 300억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논란이 된 최근 하반기 업무보고에 관광국에서 이게 또 제안됐는데 당초 제가 사업 조사를 보니까 100억이 돼 있더라고요. 100억대였는데 새로운 국제 100억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또 갑자기 또 200억으로 이제 발표를 해서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창원시가 논란이 있다 보니까 체계적인 준비나 자료라든지 이런 거 없이 좀 적극적으로 시장님이 공사석에 하다 보니 발표되지 않았느냐. 저는 충분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회든 시민들에게 공론을 통해서 검증된 이후에 추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사석에서 최근에 창원시장님께 이거 누구 아이디어냐고. 물어봤더니, 직접 만나셨어요? 네. 네, 시장님이 이제 막 이렇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 말리고 싶은데 차마 말리지 못하셨어요. 네, 이제 말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자랑을 하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좀 양해를 구하고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공개적으로 말리려고 나오셨나? 네. 인도의 고위권 화폐 보면 전부 간디예요. 간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전국에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뭐 동상 하나 좀 더 생기는 건 이제 별 문제가 안 되는데 크기와 위치와 순서가 이제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네. 지금 그 대발령 입지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옛날 미 통신부대 탑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도 같은 게 잘 돼 있고 통신 설비 같은 게 이제 미리 돼 있고 그 다음에 통신 탑이 있었다는 건 그만큼 전망이 좋고 무언가가 잘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다는 소리잖아요. 실제로 전망 아까 보셨다시피 전망이 매우 좋고 좋은 자리이긴 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임진왜란 당시 그 해전사에서 7주년 해전 거기서 우리가 1패를 하고 네. 원군이 그때 지휘를 했죠.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을 했었을 때인데 나머지는 다 승리를 이뤘습니다. 우리 조선군이 다 이겼는데 그 승리의 50% 이상이 진해만 중심에서 해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으로는 상당히 이 이순신 장군의 뭐 스토리를 활용해가지고 하자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이 가지는 그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더군다나 진해는 또 해군 사관학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4월이 되면은 3월 말에서 또 군향제가 전국적으로 열리고 있고 뭐 이런 거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는데 역시 또 뭐 동상을 해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이 다 분분한 겁니다. 그 위치에 이순신 동상이 들어오면 정말 얼마나 멋질까. 초대형이라니 야 상상만으로도 위치도 괜찮은 것 같다. 또 이순신 동상이 거기 들어오는 의미도 충분하다. 이런 의견도 있는 건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그 자리가 동상이 들어올 수가 없는 자리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크게 두 가지가 지금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요. 네. 일단은 그 예정지로 돼 있는 대발령이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은 뭐 상식적으로 아시다시피 이제 개발이 제한이 됐는데 환경평가 등급에서도 1등급지 혹은 2등급지로 분류가 돼 있어가지고 이게 과연 허가가 가능할 것인가라는 우려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여기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4구역, 5구역이 걸쳐 있어가지고 군용 항공기지법상 지표면에서 45m까지만 이렇게 건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도 제한이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창원시에서 지금 예상으로 잡고 있는 거는 뭐 100m, 100m 지금 얘기가 예요.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벌써 이것만 해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죠. 특히나 그 인근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 군용 항공기 활주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륙하는 방향하고 이제 그 꼭대기가 또 부딪히다 보니까 활주로하고 이거에 또 각도를 맞추는 문제도 있어서 이게 그냥 200억으로 끝날 사업인지조차도 벌써 지금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왜 또 문제가 되냐면 우리 통합된 지가 10년 차입니다. 우리. 그래서 네. 초대 우리 시 통합 일대 제가 초등학교 일대 제 시의원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박한수 전 시장님께서 그런 이제 청사는 창원시가 하고 야구장은 마산가고 진해에 뭐 있어야 되니까 상징탑을 장복산에 세우기로 해서 팍 발표를 했습니다. 용역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군사보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법적인 제기하신 문제 때문에 전부 무산됐습니다. 두 번째로 안상수 전 시장님께서도 똑같은 비슷한 논리로 특히 박학수 전 시장이 야구장을 진해를 줬다가 마산을 가지고 보니까 진해 민심이 덜 끌었지 않습니까?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장북산 진해 벚꽃 케이블카를 또 제안하셨거든요. 제가 이 감시자에 넣어가지고 토론한 기억이 나는데 그것도 군사보복 의혹하고 환경 문제하고 몇 가지 문제, 시행사의 문제하고 해서 결국 무산됐거든요. 근데 저는 진해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이게 상징탑이나 타워라든지 케이블카 같은 이런 좀 적극적인 부분에서 나오지 말고 다른 부분으로도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순신 신드롬이 최근에 한 2번 있었어요. 2004년도에 KBS에서 불멸의 이순신 드라마, 네. 그리고 2014년도인가요? 영화 명량.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신드롬을 일으키고 나니까 더 이제 관심을 받게 됐고, 이순신에 편승하면 관광 상품이 되고 심지어 당선도 된다는 뭐 거의 그 정도 신드롬이 이제 나왔는데, 사실 크기 경쟁을 하는 것은 핸디캡 가진 사람들이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우리 진해는 전국 최초의 걸 가지고 있잖아요. 해전의 50%를 여기서 치렀고 이야기거리가 되게 많기 때문에 어떤 크기 경쟁이나 뭐 형태를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콘텐츠나 스토리를 먼저 채워놓고 순서가 좀 뒤바뀐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의견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저희 제작진이 그래서 창원 씨의 입장은 어떤지 직접 만나서 들어봤는데요.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 타워가 솔라 타워가 같이 가문해서 저는 더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타워를 이렇게 하나 좀 건립해 줌으로 해서 우리 군항제뿐만 아니고 사계절 내내 찾아오는 그런 관광, 체류형 관광으로 좀 조성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사항도 많았고요. 또한 또 우리 이순신 타워를 건립함으로 해서 또 우리 창원 마산 진해가 전체에다가 하나의 구심점의 역할도 하게 될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고, 또한 이순신 타워 건립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듣고 반영을 할 것입니다. 그 창원시에서는 화면을 보면 지금 이 논란과 그 논란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러게 더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 일방적으로 추진하진 않겠다.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 이제 이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뉴스를 접했을 때 제가 드는 생각은 이것이 관광 콘텐츠나 문화 콘텐츠라는 느낌보다는 말 그대로 개발행위 내지는 건축행위로 보이는 게 더 크단 말이에요. 뭐 크기에 어떻게 보면 경쟁에 뛰어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건축물로서 보여주겠다라는 게 커서 과연 그 안에 내용이 있는 것인가라는 것에 제일 먼저 의문을 던지고 싶고, 그리고 지금 벌써 여러 가지 언론에 나오는 발표하는 것을 봐도 내용을 준비해 놓고 이걸 내놨다라기보다는 전면에 내세울 수 있는 건축만을 탁 내놓고 뒤에 알갱이는 나중에 준비하겠다는 것이어서 그냥 시민의 한 사람 입장으로서는 세금이 또 한 번 낭비되는 게 아닌가라고 걱정이 드는 거는 뭐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주변 현황들을 좀 보면 최근에 반면 교사로 사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지자체에서 만든 거대 조형물들이 되게 많은데 그 조형물들의 특징이 재현이에요, 대부분. 커다란 뭐 수박, 고추, 뭐 사과, 그걸 크게 만든단 말이에요. 조형물로요. 네. 네. 근데 그래도 그런 조형물들은 그래 그 지역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이 정도로 이해를 해줄 수 있는데 어떤 지역 가면 그 누구지 홍길동, 논계, 춘향이, 서희 이 서인들이 다 똑같이 생겼어요. 전부 다. 이제 한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다가 거대 조형물은 한 번 보고 나면 실증 나요. 한 번 보면 끝이에요. 두 번 맞아요. 보고 싶지 않거든요. 결국은 사람들이 무엇을 뭐 세계 유명한 타워나 이런 걸 보면 무엇을 보러 오냐면 그 안에 계속 전시물이나 내용 콘텐츠나 또 프로그램, 연극, 행사, 공연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걸 보러 가는 거지. 그것들을 조금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 계속 순서 이야기하는데 그걸 채워줄 프로그램이랑 콘텐츠, 스토리텔링 개발이 먼저 선행된 다음에 네.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 창원시에서 강재구 감독을 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선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용인받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이순신을 모델로 한번 영화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완전히 동성을 떠나서 이렇게 모든 포커스가 이수신에 잡혀 있다거든요. 남이 앞에서 이제 패널도 지적했지만 이수신은 대한민국에 너무 많아요. 동상은 수천 개가 돼요. 학교 가시면. 그래서 차별성이 전혀 없다는 거고요. 자그마한 특색이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필요 조성물도 반대하지만 만일에 조형물이 핀다면 자그마한 특색이 있는 조형물이 뭘까라고 제가 며칠 고민해봤어요. 이게 무엇인지 아시죠? 여기 보면은 최근에 현동에 하포구 현동에 유물이 나와 국보급 유물입니다. 배 모양 톡입니다. 이 배를 타고 무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일본이라든 중국하고 그런 형태의 이런 모양의 자그마한 랜드마크를 만든다면 난 이런 모양의 랜드마크는 뭐 고민해 볼 수 있다. 조형물이 반대하지만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흔한 예수진 장군과 이수진 영화 명랑해전해가 유명해졌다고 남해안에서 우리도 또 이수진을 영화를 만들 것이냐 그거는 너무 따라가는 행동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뭐 이수신 장군 동상이나 이게 그 허승무 시장의 출마의 공약 사업은 아니죠. 공약 사업은 아닙니다. 예, 공약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우리 허승무 시장께서 좀 제고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허승무 시장이 기존의 시장과 달리 어떤 큰 대형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좀 내적인 알차게 이렇게 좀 하실 거라 이렇게 믿고 있었고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먼 지역까지 다른 지역 갈 필요 없습니다. 바로 이 진해에 있는 솔라타워. 네. 여기만 가본다 하더라도 이 솔라타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뭐 통합창원시 뭐 10주년 기념으로 이슬타워를 만들까 하는데 그 거리가 한 10분밖에 안 됩니다. 이게 뭐 관광지가 같이 겹치지가 있고 돌려막히시게 되는 것이 있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창호만의 약간 특색을 이야기했는데 새로운 어떤 건물을 짓고 있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거를 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제가 그 감천마을을 우연히 갔습니다. 네. 그 감천마을이 한국의 마추픽추, 뭐 산토리노 이렇게 이제 각광을 받고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거든요. 그 장점이 뭐냐면 미로 같은 그 골목골목의 백화 그게 사람들이 완전히 심취가 있는데 그게 어디서 변침하게 됐냐면은 바로 우리 경남의 통영, 동피랑 마을. 동피랑 마을에서 네. 그 백화에서 보고 벤치마킹을 한 겁니다. 우리 경남 창원에서도 그런 형태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유의 관광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근데 생각입니다. 저희가 지금 논의가 그 창원시에서 이순신 큰 타워를 만든다고 한다. 이순신이 적합하느냐, 그 자리가 맞느냐, 다른 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왜 이렇게 시에 한 도시의 랜드마크가 그렇게 궁한 것인가? 창원시는 SM타운도 랜드마크라고 하고 뭐 어디도 랜드마크라고 로봇랜드도 랜드마크라고 하고 뭐 구사면도 랜드마크가 너무 많은데 또 지금 우리가 거기 랜드마크가 필요한 것인가 해서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었어요. 랜드마크는 네. 신도시에 만드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게 역사가 일천한 내가 나를 상징할 게 없는 사람들. 하지만 역사가 오래된 도시는 랜드마크를 만들 이유가 없죠. 그 안에 있는 스토리들을 꺼내서 하나씩 그걸 이제 뭔가 상징물이 아니라 상징적 형태 브랜드로 만들어주면 되니까. 그 지금 이순신 동상 건립하려는 옆에 지금 솔라타워가 있잖아요. 다 가보셨을 것 같은데 한 번 갔다 오고 나면 다시는 별로 갈 일이 없는 사실은 그런 곳이거든요. 저도 딱 한 번 갔어요. 예, 죄송스럽지만 네, 그러다 보니 이 체험 시설이 부족하고 다시 안 온다는 이제 그 고민에서 여기에 집 트랙을 설치를 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집 트랙이 또 지금 연기가 됐어요. 왜 연기가 됐냐? 막상 이거를 사업을 하려고 이제 민간 사업자한테 줬는데 이게 이제 군사 시설이다 보니까 군함이 통과를 해야 돼서 애초에 당초 계획한 것보다 집 트랙을 훨씬 높이 공중에 띄워야 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훨씬 많이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민간 사업자가 그 비용을 추가 부담하는 게 힘들다 보니까 계속 사업이 늦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솔라타워도 이미 지어놓은 솔라타워도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뭔가를 추가하려고 했는데 그마저 사전에 검토를 철저하게 하지 못해서 지금 계속 늦어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걸 또 제쳐두고 다시 또 200억을 들여서 뭔가 새로운 건축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일단 거기에서 심한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고 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다음에 진해가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할 게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원이나 구 마산에 비해서 도시 기반 시설도 좀 부족한 상황이고 특히나 우리 이제 감시자들에서 다룬 것처럼 여기는 실업 문제도 좀 심각한 지역이거든요. 그런 데 쓸 예산은 좀 더 늘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지역민들이 훨씬 자기 지역에 대한
뭐 자긍심이라든지 혹은 정착률도 높아질 것 같은데 단순히 외부에서 하루 이틀 정도 관광 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그 돈을 쓴다는 게 저는 행정에 있어서 이 예산 산정에 있어서 좀 우선순위가 잘못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창원시에서요, 2018년에 이런 조사를 했다고 해요. 창원을 찾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 좀 우리들의 생각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관광객들 설문조사인데요. 어떻게 좀 동의는 되세요, 변호사님? 저는 당연히 이 순위에 주남 저수지가 있을 줄 알았어요, 저도. 왜냐하면 제가 사는 곳이기도 하고 네. 저는 경남은 주남 저수지다. 이래서 제가 그쪽으로 이사를 간 것도 있는데 순위에 안 들어있어가지고 네. 좀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지역에 사는 저를 돌아봤을 때 저는 콰이강의 다리라든지 진해 해양공원을 보고 가서 그렇게 감동을 받았냐라고 물어보시면 한 번 정도는 갈만하지만 뭐 여러 번 가고 싶다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았던. 저 말하기 정말 조심스러운데 솔직히 1, 2위가 참 많이 놀라긴 했어요. 예. 이게 가장 볼거리라고 생각했다는 게 1위가 콰이강의 다리고 2위가 진해 해양공원인데 그냥 저희 딱 한 번 가면 안 갈 그렇죠. 것만 같은데 창원시가 사실은. 그만큼 문화 콘텐츠가 없다는 네. 겁니다. 외국의 대도시를 오래된 도시를 가면 제일 먼저 보면 박물관을 찾습니다. 근데 우리 창원시는 박물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100만 도시인데. 저 마산에 시립박물관 조그만한데 산에 하나 있고요. 이건 우리 김해만 해도 국립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 역사를 보존하는 박물관은 제일 도시를 먼저 보는 박물관을 보고 거기에 관련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또 그 상징적인 위치에 가서 공부를 하거나 보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창원시가 허성시장 위에 박물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저도 위원인데 하나하나 추진해가지만 이런 문화 기반 콘텐츠를 하는데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에펠탑이 나이가 140살이에요. 네. 근데도 안 질리고 가는 이유는 나중에 조명을 달아가지고 처음에는 그 은은한 조명을 했는데 그것도 한 30년 지나서 실증 나니까 그 반짝반짝한 조명을 9시, 10시, 11시에 이렇게 틀었다 꺼주거든요. 그거 보러 이제 막 수백만 명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프로그램의 문제라는 거죠. 어떤 상징물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진해 같은 경우는 제가 전 세계를 돌아다녀 봤는데 5분 만에 산 꼭대기 올라가서 탑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단 5분 만에 전 바다와 도시와 산, 심지어 해군 부대까지 이런 걸 볼 수 있는 데는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프라이드를 가지고 계속 발굴을 하면 뭐 그게 우선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아까 솔라타워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제 김정은 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 했을 때 환송 그 공연에서 평화의 집에다가 그 영상을 쏘아가지고 네. 하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굉장히 감동적이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미디어 파사드라는 최근에 유행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호주 시드니 같은 경우에는 매년 미디어 파사드를 이용해가지고 도시에서 축제를 하기도 하는데 그 축제를 보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솔라타워를 그냥 밤에는 꺼지고 한 번 갔다 오면 안 가는 곳으로 하지 마시고 거기에다가 미디어 파사드를 이용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순신과 관련된 영상을 쏜다든지 혹은 진해와 관련된 뭐 벚꽃 축제에 맞춰서 영상을 쏜다든지 하면 지금 있는 그 건축물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순신 타워에 대한 공청회는 뭐 당연히 하실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네. 그 공청회가 형식적인 공청회가 되지 말고 진짜 완전 백지 상태에서 공청회를 좀 하되 진해를 중심으로 한 스토리텔링 공모를 우리 이 창원시에서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네. 네. 2021년인데요. 우리가 그때 과연 초대형 이순신 동상을 보게 될까요? 그리고 또 그 동상이 과연 100년, 200년을 지킬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가 있을까요? 잘 따져보고 추진하길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띤 감시해 주신 네 분의 대표 감시자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광복절을 대하는 마음은 예년보다 뜨거운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올해는 3.1운동이 일었던 1919년으로부터 꼭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한데요.
2019년을 역사는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요? 적어도 우리 국력과 시민의 힘이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